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비폭력 언어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어디 구청에 세미나 왔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녹여보자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을 보시고 오른쪽을 보셔도 되고 왼쪽을 보셔도 돼요. 네, 왼쪽에는 말풍선이 있죠. 그 말풍선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그림을 선택했으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그 여러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우리 이성민 집사님이 말을 잘한다고 다음에는 마이크를 이성민 집사님한테 좀 꼭 달라고 부탁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성민 집사님이 마이크 갖고 얘기하십시오. 자, 여기 그림 중에서 어디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 같은가? 오른쪽 이걸 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디에 있는 사람이? 일단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8번이에요? 9번입니까? 13번? 15번? 16번? 19번 같습니다. 19번은 줄 타고 있는 거죠? 자, 왜 줄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좀 굉장히 긴장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도 저걸 고르신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림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고요. 아, 눈에 띄었고. 네네. 그리고요. 뭔가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가장 돋보이는. 예. 그래서 지금 줄을 타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이 놀자고 할 것 같습니다. 야, 같이 놀자. 그렇게요? 네네. 야, 같이 놀자. 그럼 이제 이 줄을 타면서 야, 같이 놀자. 예, 그렇대요. 예. 그 마이크를 그러면 뒤로 넘기세요. 예. 오늘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마이크를 좀 받으셔서 우리 이상희 집사님이 저 그림 중에서 나는 누구랑 비슷할까? 어디에 있는 사람하고 나랑 지금 비슷한 것 같은가? 근데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아, 눈이 잘 안 보여서. 네. 번호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럼 이 중에서 그림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잘 안 보이나요? 아, 우리 선생님 하시니까 요새 학생들이 그렇게 눈핑계 대고 발표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은가 봐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장님 마이크를 잡아주시고 교장 선생님의 전력을 가지고 한번 골라주십시오. 딸을 대신해서 1번에서부터 쭉 있는데요. 21번까지 있네요. 예. 13번. 13번. 네. 나무를 꼭 끼어안고 있는. 예. 예. 왜요? 이제 나이 얘기는 그렇지만은 나이가 먹어가니까 네. 누구하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함께 가고 싶어서 네. 나무를 꽉 끼어안고 있다. 그 나무를 혹시 유명순 권사님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누군가를 끼어안고 기대고 싶다. 네, 같이 가자. 그럼 뭐라고 말로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적인 그 사회자인 박지민 집사님에게로 또 가겠습니다. 박지민 집사님 하나만 골라주세요. 생물학자 입장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까요? 생물학자 입장. 네. 저는 7번. 7번. 예, 이쪽에 번호가 있는 눈이 잘 안 7번. 보이는데 네, 업고 여기. 있는 건가요? 누군가를 업고 있는 겁니다. 네. 그죠? 예, 뭔가 5번으로 업고 있네요. 예. 제가 어떤 책임이나 그 맡은 부분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업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뒤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편하게 있어 내가 잘 업고 있을게. 편하게 있어 내가 잘 업고 있을게. 곰푸름 집사님. 같네요. 예. 해당되죠?
예, 잘 업어주시기 바래요. 자, 이걸 이제 좀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더 재밌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종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직접. 자, 복습이죠. MVC의 4가지 요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뭘 해야 된다고요? 관찰. 그 다음에요.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 느낌이에요. 느낌. 오늘 이 느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오른쪽. 욕구. 그 느낌이 내면의 어떤 욕구와 연결됩니까? 그게 이제 욕구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그게 부탁이에요. 부탁. 자,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마음이 있어도 느낌이 있어도 이거를 꼭꼭 감추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관계를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느낌을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신안 섬 출신이시고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유명한 상담가이시기도 한데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정태기 교수님,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 중에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이 교수님 이런 분들이 들어가거든요. CCC 김중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의 열매예요. 얼마나 이 호남의 그 섬에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분 정태기 교수님이 유학을 가셨는데 교수님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았대요. 왜 야단을 맞았냐 하면 도대체 당신은 왜 말을 안 하는, 의사표시를 안 하는 거야. 영어가 짧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가 잘 될 때도 자기 속마음을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표현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오해도 사게 되고 건강한 관계를 해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이걸 부탁이라고 그래요. 자, 잠언 16장에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2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아멘. 선한 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선한 말은 꼭 누구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선한 말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다 이렇게 평화로운 것 같고 겉으로는 좋은 것 같고 선한 것 같은데도 위장된 표현들이 있어요. 위장된 표현. 이걸 일종의 가식 같은 건데요. 이런 가식 같은 거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정직하게 좋은 의도로 표현하는 거, 이게 선한 말인데 이게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도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 성경에는 근심 같은 거를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뼈에 양약이 된다. 좋은 거잖아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아름다운 말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들을 오늘 이제 느낌을 표현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짧습니다. 내용은 길진 않으니까요. 한번 집중해 보시면 되겠어요. 느낌을 표현하지 않을 때는 무거운 대가가 있게 된다. 느낌과 느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겠다.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를 좀 늘리자. 그러니까 이것도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안 해보면 못합니다. 모르면 못해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말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제 느낌 표현하는 연습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실 겁니다. 자, 우리 비폭력 대화 스펠이 틀렸죠?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평가와 관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폭력 대화의 첫 번째 요소는 평가하는 것과 관찰하는 걸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관찰이에요, 평가예요 물어봤죠. 구체적인 사안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관찰이에요. 근데 평가는 그냥 쟤는 잘생겼어, 쟤는 못생겼어, 쟤는 게을러, 쟤는 책임감이 없어. 이건 평가예요. 왜 책임감이 없는지, 왜 게을른지, 왜 잘생겼다고 말하는지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관찰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관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비폭력 대화의 두 번째 요소인데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느낌을, 나는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이건 느낌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지적이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이 상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이제 정신분석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모두 구별할 능력이 있다. 감정의 미묘한 차이가 내 안에서도 느껴지고 상대방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모를 것 같아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감정의 표현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민한 사람, 좀 성숙한 사람은 그 감정의 미묘한 차이들을 잘 구별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있잖아요. 오케스트라에서 그런 음악을 쫙 연주할 때 그 연주하는 여러 다양한 악기들의 소리들이 다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하모니를 이루고 어떤 때는 이제 약간 박자도 다르게 해서 먼저 나가고 나중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전문가는 그 음악에서 악기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누가 말하자면 삑살이 난다 그러잖아요. 누가 삑살이 나면 저기 삑살이 났네 알아차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오케스트라의 음악처럼 다양한 그런 미묘한 차이를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감정이나 느낌을 군대에서 기상나팔 정도로 그 정도밖에 이해 못합니다. 기상나팔이 어떻게 들렸는가 제가 하도 오래전이라 잊어버려서 한번 찾아서 여기다 넣어놨는데 소리 들리시나요? 이 소리가 저걸로 안 나가네. 예, 이게 기상나팔 소리예요. 네, 트럼펫을 갖고 부는데 뭐 그냥 하나로 입만 가지고 소리를 다르게 하니까 딴딴딴딴딴딴딴 요 정도예요. 이게 오케스트라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요 정도로밖에는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표현들 요 정도로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느낌을 표현하는 것에 제한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느낌 표현에 이렇게 한계가 있는가. 근데 느낌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덮어두면 되지. 아니에요. 느낌을 표현하지 않을 때에 무거운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것이 쌓여지면 툭 하고 튀어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지금 툭 튀어나온 것만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동안에 내 마음을 느낌을 표현하지 않고 쌓아놓고 하다가 결국에 여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체크포인트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위나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 올바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교육받아 왔으며 느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해 하는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따르면 되지. 내가 무슨 내 의사 표시가 중요해. 자,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느끼는 느낌은 얼마든지 이거는 착각일 수도 있고 그냥 순간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느낌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식의 교육을 우리가 늘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와도 이거를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꽁꽁 쌓아둡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서 자기의 불만스러운 것을 표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체크포인트 2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자기의 솔직한 느낌을 인정하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갈등은 두드러진 갈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갈등도 있어요. 이것도 갈등입니다. 겉으로는 포장이 되어 있어서 모르지만 내면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솔직하게 그 느낌을 인정하고 그 느낌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느낌을 표현하지 않을 때 무거운 대가가 있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어느 분이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벽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박사님에게. 여러분 중에서도 공감이 가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벽하고 사는 것 같아. 벽창호야. 벽하고 사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느껴져요 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군요 라고 이 박사님이
그 말한 것을 듣고 문장을 고쳐줬어요. 자,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읽어볼까요? 남편과 정서적으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군요. 이건 느낌이에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정서적으로 더 친밀하고 싶은데 이 남자는 무뚝뚝하고 말도 안 하고 막 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벽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과 생각을 좀 구별해야 됩니다. 느낌과 생각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느낀다라는 말을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쓰면 느낌이 정확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느낌인다라고 느낌을 표현을 해줘야 너는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그 느낌을 그렇게 갖지 않도록 나를 고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그렇게 할 텐데 느낀다라는 말을 이런 말들과 섞어서 쓰면 느낌과 생각이 혼돈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첫 번째는 뭐뭐 한다고 무엇과 같이 마치 뭐뭐처럼 무슨 국어 시간 같으네요. 직유법 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단어와 섞어서 쓰면 느낌이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좀 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느껴. 이건 뭐예요? 느낌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실패한 사람 같이 느껴져. 나는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주문을 한 거고 그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느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뭐 한다고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얘기를 섞어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대명사들 내가, 너는, 그 남자는, 그 여자는, 그들은, 그것은 이런 것과 섞어 쓰면은 느낌이 잘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나는 그들이 쓸모없다고 느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들이 쓸모없다고 느껴. 나는 그 남자는 매우 둔하다고 느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대명사를 섞어서 쓸 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나 이름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는 윤희가 꽤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 이건 느낌이 아니고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상사가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져. 느낌이 아니고 뭐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제 느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느낌과 느낌이 아닌 것을 좀 구별한다면 느낀다라는 것과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어요. 자신에 관한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 예를 들면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게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생각으로 바꾼다면 느낌으로 바꾼다면 실제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나 자신이 실망스럽다. 이건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좌절감을 느낀다. 자, 이런 구체적인 내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잘 들어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타인에 관한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이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근데 이거는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무슨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슬프다는 거예요.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느껴지는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은 뭐냐 하면 내가 슬프거나 외롭거나 실망스럽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오해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거는 느낌이 아니라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말에 대한 실제 느낌은 이런 겁니다. 걱정스럽다, 괴롭다, 이런 말이에요. 오해받으면 괴롭죠? 그런 느낌, 걱정스럽고 괴롭다. 그럼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실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면 오히려 안도감을 갖겠죠.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관심을 안 두니까 안도감. 근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게 되겠죠. 왜 사람들이 전혀 찾아오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쌩하게 태도를 보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겠죠. 이게 느낌입니다. 자, 그 뉘앙스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해석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해석들 보시면 거기에 쭉 한번 읽어보면 갇힌, 강요당한, 거절당한, 공격당한, 속박된, 궁지에 몰린, 눌림받은, 당연하게 여겨진, 따돌려진,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받은, 배신당한, 버림받은, 사기당한, 선동당한, 불신받은, 압력을 받은, 압박받은, 무시당한, 오해받은, 위협받은, 의심받은, 이용당한, 인정받지 못한, 조종당한, 지지받지 못한, 학대받은, 협박받은, 이와 같은 것들이요. 자,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를 그래서 늘려야 되는데 뜻이 모호한 말이나 또는 추상적인 말보다 구체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낱말로 느낌을 표현해야 된다. 그 아까 보셨던 이와 같은 단어들을 내 느낌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면은 어휘가 확실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를 늘릴 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뭉클한 그런 마음이 되었다. 감격스러웠다. 벅찬, 환희에 찬, 황홀한, 충만한, 고마운, 감사한, 즐거운, 자, 이와 같은 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좀 표현해 보시면 좋아요.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느낌 표현을 남자분보다 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도 그런 느낌 표현을 좀 익혀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요, 어떤 어휘들을 사용하냐 하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까마득하다, 암담하다, 염려가 된다, 근심한다, 또 신경 쓰인다, 뒤숭숭하다, 무섭다, 섬뜩하다, 오싹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을 우리가 표현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요약하겠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뭐라 그랬죠? 느낌이다.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늘리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상대방이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하고 심통내지 마시고요. 이건 아이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성숙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내 느낌을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마주보고도 눈을 돌리고 지나갔을 때 내 마음은 매우 외롭게 느껴졌어. 불편하게 느껴졌어. 자, 그렇게 내 마음의 감정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서운하게 생각이 됐어. 혹시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 느낌을 전달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동안 참고 살았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 그런 거 다 말하면 문제 생기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표면상으로는 다투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 이미 곪고 있고 썩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사랑하는 거는커녕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겉으로만 평화로운 척으로 위선된 평화를 유지하면서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해요? 주님은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데. 여러분, 이걸 고치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위선으로 포장된 거짓 평화, 위선으로 포장된 거짓 사랑. 그러면서 사랑 입으로만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심하게 표현하면 가증스러운 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느낌을 표현하면서 처음엔 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가 나올 수 있어요. 말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랬구나 하고 상대방이 이해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위선으로 포장된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노력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우리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솔직한 내면을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면 안에 있는 갈등은 내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해 줌으로써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고 근원적으로 내 안에 있던 이 불만이 해소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져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 놨기 때문에 계속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속에는 변화가 없는데 겉으로만 포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장지를 좀 뜯고, 그럼 제가 이 말 드리는 거 일주일 묵상한 말씀이에요. 쉽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묵상하며 일주일의 키워드가 이거였어요. 이 포장지를 좀 뜯고 우리의 내면을 좀 성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 안에 있는 진정한 내 느낌을 좀 얘기하고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갈등의 관계들을 해소시켜 가야 된다. 그럼 이거는요,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좋은 공동체 안에도 있고 불편한 공동체 안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해 가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서 느낌을 표현하는 말과 생각, 평가, 해석을 나타내는 말, 이것을 좀 구별해야 된다. 평가하고 단죄하는 말, 평가에는 단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말들은 가급적 내가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내 느낌을 전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을 친절하게 하고, 자,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대화가 바뀌어져 가야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 느낌을 표현하는 연습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워낙에 이게 좀 아리까리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 이건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떠난다니 슬프다. 이거는 느낌이에요. 야, 오늘 아주 성적이 좋으시네요. 아빠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때는 무서워요. 이게 뭐예요? 생각입니까? 느낌입니까? 느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도 아는 채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건 생각일까요? 느낌일까요? 생각입니다. 느껴져 라고 했지만 이건 생각이에요.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구체적인 느낌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내가 올 수 있다니 기쁘다. 이거는 느낌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감 잡으셨죠? 답이 보이시나요? 다음 두 번째 섹션은 좀 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너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야.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생각이에요. 이건 생각. 왜?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나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야.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이건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것 같아. 생각이에요. 생각.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 좋게 느껴요. 이거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느낀다는 말이 들어가서 느낌이 아니라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준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좋게 느껴요. 예를 들면 당신이 나를 보고 방긋 웃어준 것에 대해서 저는 참 행복하게 생각해요. 자, 이거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환히 웃어진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은 그 느낌을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이라 해서 혼돈이 되셨죠? 굳이 집어넣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한 얘기만 하시면 그건 느낌이 맞아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빨리 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조급해져요.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느낌이에요. 조급해진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느낌을,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한번 이런 훈련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느낌에 대한 것과 생각에 대한 것을 여기 있는 샘플을 사용하셔도 좋고 그냥 독창적으로 하셔도 좋고 한번 해보세요. 한 분이 느낌 하나 생각 하나, 그 파트너가 느낌 하나 생각 하나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보시고요.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죠? 약간 긴장감도 생기고 이거 뭘 말을 해야 되나. 당신의
그 환한 얼굴을 볼 때 나는 매우 행복해요. 그 느낌일까요? 예, 느낌이에요. 예. 자,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문고사님 너무 행복한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예, 아니 하셨어요. 네, 네. 했더니 그건 생각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는 예, 우리 최지영 권사님 계신 예, 김정수 권사님, 최지영 권사님 얘기 나누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느낌과 생각을. 예. 아, 기뻐요. 그랬어요. 예, 느낌을 잘 얘기하셨어요. 그럼 최지영 권사님은 느낌을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예. 아, 권사님 볼 때마다 뭐 하고 행복해요. 자, 이렇게 느낌을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이니숙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연구 중이군요. 예, 연구 대상이에요, 그분이. 그죠? 예, 맞아요. 연구 대상이라 연구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이옥순 권사님, 뭐 하나 느낌을 얘기해 보실까요? 아, 슬퍼요. 예, 김기자 권사님이 자꾸 입원하셔서 슬퍼요. 그 느낌이죠. 예, 그 느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느낌을 내가 이렇게 그냥 사물에서 보여지는 느낌도 그렇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행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느낌을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좋아요. 그런 느낌을 주고받아야 돼요.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것보다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해 줄 줄 아는 거, 이게 오히려 갈등을 풀고 좋은 이런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느낌 표현하기 조금 감을 잡으셨죠? 이걸로 다는 아니에요. 자꾸 반복을 하면서 복습을 해보셔야 좀 더 구체적으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것